예, 위정 24번째 마지막 문장입니다. 위정 마지막 문장. 자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기, 기위, 제지, 첨야, 견이불이, 무용냐. 여기 보면은 여기 귀자, 그죠? 귀신 기자예요. 귀신 홀령 기자고, 요거는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첨은 아첨이에요. 아첨하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면 비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그 귀신이 아닌데,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중국 이 시대상을 아셔야 되는데, 이 시대는 뭐냐면, 그러니까 천자가 있는데, 이 천자가 제일 높은 곳이고, 천자가 이제 그 봉건제를 하면서 제후국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후국을 자기가 중심을 다스리고 나머지를 나눠줬는데, 이 나눠준 데가 제후고요. 제후는 공이라고 불러. 공이라고 불렀고, 이 제후들이 천자처럼 똑같이 자기가 받은 제후국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나눠준 걸 방이라고 했다고 해요. 방이라고 하고, 이 나눠 받은 사람을 대부라고 불렀어요. 대부라고 불렀어요. 노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공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권이었고, 역시나 제후국의 왕처럼 실권이었고, 요 밑에 있는 개씨, 그 다음에 축씨, 맹씨, 원래는 공 밑에 있어야 되는 개맹숙, 순수로 보면 개맹숙이, 그러니까 개맹숙씨, 이 대부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왕, 공, 방이고 대부들의 이 단계가 있는데, 이 중국은 이게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신분마다 제사 지낼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상이 달랐어요.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자연에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대자연에도 제사를 지냈거든요. 옛날에는 대자연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는 천자만 가능했고, 또 대자연은 아니지만 어떤 조상신 개념에 어느 사원이나 어느 산이나 이런 데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는 요 공들만 가능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낼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니고 다른 신, 그러니까 상급 신이죠. 상급 대상, 제사 지내는 상급 대상을 여기 귀라고 합니다. 그 귀신은 내 귀신이겠죠. 내가 제사 지내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하급에 있는 신분들이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대상한테는 제사를 안 지내겠죠. 당연히 그 윗 대상한테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부하는 거다. 누구한테? 위에 있는 왕한테 아부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플러스에서 실제 왕들이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대부 계급이지만 천자가 제사 지내는 거기다가 계속 제사를 지내면 나도 천자가 될 수 있다. 천자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이 모두 제사 지내는 게 뭘로 정해져 있다? 예로 정해져 있죠. 예시대입니다. 예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예법을 어겨서 그 윗대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는 아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견이부리는 이게 이가 오름이죠. 의로울인데, 오름을 보고도 행동하다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오름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용량, 용감하지 않은 것이다. 옳음이 보이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잘못된 걸, 그러니까 공자님이 전체적인 스토리, 지금은 24편이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이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게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걸 알고,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걸 알고 이거를 막지 않은 것,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않은 것, 그게 옳음이 보임에도 행동하지 않는 것. 옳음이 보임에도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이 자기 생각하기에 그게 더 좋다고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일 수도 있고 틀린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말을 해서 사장의 심기를 건드려서 내가 피해 입을까봐 말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아부한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옳은 걸 아는데 잘못된 걸 하는 걸 보고 그 옳음을 바로잡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다? 용맹하지 않은 것이다. 용감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학문적으로는 공자한테 배우지만 대부분 어느 나라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공 밑에서 일을 하거나 대부 밑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자기가 모시는 공이나 자기가 모시는 대부가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바로잡지 않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 깔렸죠. 그죠? 깔렸죠. 예, 깔렸죠. 지금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에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도지침이 뭐냐면 신문에 어떤 A라는 사건이 딱 일어나면 A라는 사건의 제목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대충 본 적이 있는데 보도지침 해가지고 이름하여 보도지침이에요. 제목이. 그래가지고 A라는 사건 해가지고 1 제목은 어떻게 뭐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몇 면에 쓰고 어느 면에 올릴 때 몇 단으로 하고, 단이라는 게 예전에는 가로 쓰기 세로 쓰기였잖아요. 그죠? 이걸 몇 단 하느냐에 따라서 신문 기사의 사이즈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가 짖었다를 5단 기사로 처리해버리면, 1면에 5단으로 처리하면 전국이 개가 짖는 거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할 거예요. 아마 여론이라는 걸 조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문으로.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한 2-3년 전에 신문 기사는 주로 검찰에 의하면 대부분의 신문 기사는 이랬어요. 지금은 검찰에 의하면이 이게 바뀌어서, 이것만 바뀌어서 대통령실에 의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보도지침이죠. 그러니까 뭘 잘못하는 걸 봐도 바로 잡지 않고 시킬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정권에서나 이런 게 있었으니 2700년, 2800년 전에 공자님도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죠? 지금도 이렇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한테 꼭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목숨 거는 일이에요. 생명 거는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노무현, 문재인 이런 때는
그런 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크게 안 중요합니다. 개인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